생명이 왜 이렇게 질겨? 내가 빨리 보내드릴게네. 믿었던 사위 도윤은 식물인간이 된 이만수 회장의 귓가에 죽음을 재촉하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죽은 듯 굳어버린 육체 안에서 이만수 회장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윤이 승리를 확신하며 병실을 나선 그 순간 감겨있던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죽음을 연기해야 살 수 있었던 아버지와 남편의 배신을 증명해야 했던 딸. 과연 이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한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만수유통 이만수 회장은 사위 도윤과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서울 한남동 본가 2층 서재였죠. 장인어른 한 잔 더 받으세요. 도윤이 웃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사위를 믿었습니다. 회사도 딸도 잘 맡겨뒀다고 생각했죠. 편하게 드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도윤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곧 착각이라 생각했죠.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안주를 집었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가슴으로 갔어요. 장인어른? 도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인어른. 만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위치가 어디신가요? 한남동이요. 주소는? 도윤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말이 빨라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네. 도윤이 핸드폰을 스피커로 돌렸습니다. 만수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강하게 압박하세요. 도윤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장인어른 정신 차려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들것을 펼쳤습니다. 의식 없으시고 호흡 약합니다. 대원이 외쳤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합니다. 도윤이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 안에서 대원이 링거를 꽂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앉아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어요.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70대 남성, 의식 없음. 들것이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이 뒤따라갔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댔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만수의 딸 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이에요. 뭐라고요? 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 빨리 와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응급실 안.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심전도 확인. 에피네프린 준비.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준비됐어요. 물러나세요. 만수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다시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심전도가 뛰기 시작했어요. 맥박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준비하세요. 40분쯤 지났을 때 가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은 붉었어요. 응급실이 어디예요? 복도 끝에서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은이 달려왔어요. 아빠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정지가 왔었고요. 지금은 자발 호흡이 돌아왔지만 의사가 멈췄습니다. 뇌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가은의 손이 떨렸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보입니다. 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희박합니다. 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부축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 치료를 하겠습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네. 가은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심전도 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수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 인공호흡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몸이 안 움직여.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가은아, 만수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은이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제발. 가은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도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아빠가. 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수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울지 마, 가은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저 누워 있었어요. 모든 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이요? 네. 경기도 외곽에 좋은 곳이 있어요. 공기도 좋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직접 모시려고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원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도윤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가은을 만났어요. 여보,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중환자실은 너무 차갑잖아요. 기계 소리만 울리고 아버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계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정말 아빠한테 더 나을까요? 그럼요. 여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가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럴게요. 걱정 마요. 이틀 후
만수는 앰뷸런스에 실렸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들것이 내려졌어요. 만수는 건물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카트 소리, 멀리서 들리는 텔레비전. 이쪽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만수는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편히 계시면 됩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어요. 도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만수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도윤이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만수의 이마를 닦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느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이마를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물티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만수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만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님.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충분히 오래 사셨잖아요. 만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생명이 왜 이렇게 질겨? 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윤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발짝 떨어졌어요. 내가 빨리 쉬게 해드릴게. 기다려요.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도윤은 만수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 사위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귓가에 남은 차갑고 냉정했던 그 목소리. 만수는 떨렸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면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만약 내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걸 알면. 생각이 스쳤습니다. 죽는다. 본능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가은아, 아빠는 버틸 거야. 만수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마저 새겼습니다. 기억 속에 증거로, 생존을 위한 기록으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은은 매일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아빠 만수 곁을 지켰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은은 만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느껴졌어요. 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수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검지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아빠, 가은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가은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가은이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빠 손가락이. 가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고요? 네, 분명히 봤어요. 의사가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펠라이트를 꺼냈어요. 만수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을 비췄어요. 동공 반사 없습니다. 의사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제 손을 쥐어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느꼈어요. 의사의 손을. 따뜻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까? 손가락에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이 열리며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여보, 아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가은이 달려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만수는 느꼈어요. 도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차갑게. 안 돼. 저놈 앞에서는 절대. 만수는 모든 힘을 빼버렸습니다. 손가락도 눈꺼풀도 완전한 무반응. 도윤은 의사를 봤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건가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의사가 다시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환자분, 다시 한번 쥐어보세요. 만수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가은아. 하지만 지금은 반응이 없네요. 의사가 손을 놓았습니다. 단순 반사일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사가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도윤이 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가은과 도윤, 의사가 복도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만수는 혼자 남았어요. 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환자분 상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은이 말하려 했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분께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에 가은과 도윤만 남았어요. 도윤이 가은을 안았습니다. 여보,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 요즘 제대로 못 잤잖아요. 밤마다 악몽 꾸고 밥도 거르고 나도 걱정돼요. 당신 몸 상하면 어떡해. 도윤이 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신이 아버님 깨어나시길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이 가은을 더 꽉 안았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그때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매일 오시고.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제 장인 어른이신데요. 간호사가 멀어졌어요.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여보,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당신 손 떨리고 있잖아요. 도윤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푹 자요. 약도 먹고 내일 와요. 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말고.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손을 펼쳤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았던 손이었어요. 분명히 움직였는데 그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던 것. 착각이었을까? 가은은 눈을 감았어요.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의사의 표정, 도윤의 눈빛, 간호사들의 시선. 다들 자신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가은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착각일까? 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병실, 만수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가은아,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떨리던 목소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 앞에서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너도 위험해. 만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견디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버텼어요. 침묵 속에서. 하지만 희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은이 진실을 찾아주기를. 언젠가는. 다음날 가은은 본가로 갔어요. 만수의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2층 서재.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아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 명함, 서류철. 가은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가족 표지였어요. 가은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만수의 글씨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은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4월부터 도윤이 건강식품을 권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몸이 이상하다는 내용들.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5월 9일자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준 약을 먹으면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묶인 것 같다. 가은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뭐야? 이게.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약을 거절했더니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는 내용, 먹는 척하고 버렸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 5월 22일. 오늘 밤 도윤과 술을 마시기로 했다. 조심해야겠다. 그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날. 가은의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숨이 막혔어요. 도윤 씨가 아빠한테 약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묶인다. 가은은 눈을 감았어요. 혹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은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서재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떨림을 숨겼습니다. 회사.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병원 가요? 응, 저녁 때 갈게.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진짜일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첩에 확실히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가은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가은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만수의 병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였어요. 가은은 멈췄습니다. 앞쪽에 도윤이 보였어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가은은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옆에 섰어요.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 링거 스탠드 앞에 서 있었어요. 링거 주머니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뚜껑을 열었어요. 주사기로 액체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링거 주머니에 주입했어요. 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이 주사기를 빼냈어요. 유리병과 함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만수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편히 쉬세요, 장인어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이 돌아섰어요. 가은은 너무 놀라 재빨리 복도 끝으로 뛰었습니다. 구석에 숨었어요. 도윤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게 뭐지? 가은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만수가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은의 시선이 링거 조절기로 갔어요.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멈춰야 해. 가은은 조절기를 돌렸습니다. 링거가 멈췄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가은은 링거를 봤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빈 물병이 있었습니다. 가은은 조심스럽게 링거 주입구를 열었어요. 소량을 물병에 받았습니다. 뚜껑을 꽉 닫았어요. 가방 깊숙이 물병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간호사한테 말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하지? 남편이 이상한 약을 넣었다고?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빈 주사기도 유리병도 도윤이 가져갔습니다. 저것만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가은이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하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수는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가은아, 조심해. 가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가은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간호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가은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확인해야 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가은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맞구나. 만수는 알았습니다. 딸이 도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아직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진실을 찾기를, 그리고 자신이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버텼어요. 침묵 속에서 하지만 희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다음 날 아침, 가은은 복도를 서성였어요. 가방 속 물병을 만졌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손이 떨렸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은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가은은 복도 끝 창가에 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물병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만수를 담당하는 의사 중 한 명인 정희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40대 후반,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는 의사였어요. 가은은 결심했어요. 선생님, 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가은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간호사들이 보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가은의 표정을 봤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사무실로 가시죠. 정희의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가은은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보호자분,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물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 링거 액이에요. 가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링거 액이요? 정희가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제 제 남편이. 가은이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가은은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습니다. 남편이 링거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사기로 유리병에 있는 어떤 약을 링거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정희는 물병을 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육안으로는 알 수 없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가은을 봤어요. 보호자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알아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 할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 요청하려면 사유서를 써야 해요. 보호자분 동의도 필요하고 저희 남편은 모르게 해주세요. 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부탁해 볼게요. 정말요? 가은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이틀이요? 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정희가 물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하지만 보호자분, 정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은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은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복도 벽에 기댔어요. 이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조급했습니다. 도윤 씨가 또 뭔가를 하면 가은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가은은 만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가은은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일찍 왔네요. 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오늘 병원장님 만나야 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장님요? 왜요? 아버님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연명치료. 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명치료요? 여보. 도윤이 가은을 봤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들도 이미 설명했잖아요. 회복 가능성 없다고, 뇌 손상이 광범위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기계에만 의지해서 사는 게 과연 사는 걸까?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느꼈어요.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을. 아버지는 살아계신데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가은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도윤이 가은의 어깨를 잡았어요. 저도 힘들어요. 매일 여기 와서 아버님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당신이 뭐가 힘들어요? 가은이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거 아니에요? 뭐?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은 가은을 한참 봤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병원 오는 것도 좀 쉬어요. 싫어요. 저 매일 올 거예요. 여보, 당신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그만해요. 당신 너무 흥분했어. 도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가은은 주저앉았어요. 아빠, 어떻게 하지? 병실을 나온 도윤은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만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10월이었어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병원장이 읽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의미하게 연명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공증도 받으셨네요. 병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실 때 같이 하셨어요. 도윤이 공증 서류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보호자 동의는요? 따님분은? 아내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장인어른의 뜻입니다. 저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리위원회를 열어야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병원장, 의사 셋, 간호사 둘, 그리고 정의도 참석했어요. 도윤과 가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자 이만수 씨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검토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서류상 문제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서명이 맞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가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거 쓰실 분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가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도윤이 일어나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쓰신 거야. 공증도 받으셨고, 이건 아버님의 뜻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가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정희를 봤어요. 환자분 상태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부 검사를 해보는 게. 검토는 이미 됐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도 없고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하시는 분? 5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가은이 홀로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병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사흘 후 집행하겠습니다. 가은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도윤이 가은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이게 아버님의 뜻이야.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가은이 울먹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가은은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보호자분,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샘플 결과 나왔어요. 정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내일, 오전에 따로 뵙죠. 지금은 정희가 도윤을 힐끗 봤습니다. 도윤이 복도 저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흘 후면 아버지가. 가은은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일. 가은에게 그리고 만수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시간 충분해. 가은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며 다음 날 아침 가은은 병원 로비에서 정희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전에 문자가 왔었어요. 오전 8시 로비 카페에서 뵙죠. 가은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8시 정각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희가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정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결과입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훑었어요. 미다졸람, 백큐로늄,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진정제와 근이완제입니다. 정희가 설명했어요. 과다 투여 수준이에요. 식물인간 환자에게는 절대 필요 없는 약물입니다.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희가 가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요? 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은이 망설였습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경찰이 그 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하고 영장 받고 그러면 저희 아빠는 이미.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정의가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약물 때문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제 이미 결정났잖아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그때 정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정의가 전화를 끊었어요. 응급 환자가 왔어요. 가봐야 해요. 정의가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이 서류 잘 보관하세요. 오늘 오후에 다시 얘기하죠. 정의가 급히 나갔습니다. 가은은 혼자 남았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어떡하지? 가은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만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 씨가 아빠한테 약을 넣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은은 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후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만수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에 집중했습니다. 만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은은 느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만수의 검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가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빠, 가은이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지손가락이 가은의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빠, 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 제 말 들려요? 가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은은 눈물을 쏟았어요. 아빠, 의식이 있으시구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맞았던 거예요. 그때도. 가은은 만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죽였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의식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약속해요. 만수의 검지가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가은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빠, 조금만 버텨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만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 체크할게요. 네. 가은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만수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어요. 정상이네요. 간호사가 기록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눈이 붓고, 아, 네. 그냥 좀. 가은이 얼버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가은은 다시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빠, 작게 속삭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도윤 씨가 알면. 검지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시 한번. 검지가 눌렸습니다. 가은은 만수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아빠,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후 2시, 가은은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빈 회의실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검지손가락으로 2번씩 눌렀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럼 저희 아빠는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가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약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위환제가 몸을 못 움직이게 하지만 의식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약을 끊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요? 하루, 이틀, 정확히는 모릅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르고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간의 침묵 후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링거를 바꾸겠습니다. 남편분 모르게.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은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하지만 보호자분. 정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남편분이 계속 약을 넣으려 할 테니. 알아요. 제가 막을게요. 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가은은 그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어요.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가은은 병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가은의 심장이 쿵 했어요. 여보, 아직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조금 더 있으려고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가은은 봤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보였어요. 가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이 멈췄습니다. 응? 그냥 링거 확인하려고요. 손에 든 거 뭐예요? 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줘요. 여보, 왜 이래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손 보여달라고요. 가은이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한 발 물러섰어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알아요? 집에 가서 쉬어요. 싫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가은이 링거 스탠드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윤은 가은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당신이 아버님 곁에 있어요. 도윤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막았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였습니다. 선생님. 가은이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문을 닫았어요. 잠갔습니다. 남편분은요? 방금 갔어요. 또 약을 넣으려고 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막았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막으셨어요. 정희가 링거 스탠드로 다가갔어요. 혹시 오늘도 남편분이 약물을 넣었을 수 있으니. 정희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약병 2개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플루마제닐과 네오스티그민입니다. 정희가 설명했어요. 진정제와 근이완제를 중화시키는 약이에요. 해독제죠. 그럼 아빠가 바로 깨어나진 않아요.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희가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약을 쓰면 회복이 빨라질 거예요. 정희는 첫 번째 약병을 열었습니다. 주사기로 액체를 빨아들였어요. 링거 주입구에 꽂았습니다.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두 번째 약병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주입했습니다. 정희가 주사기를 빼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아침, 늦으면 정희가 말을 멈췄어요. 3일, 아니 이틀 안에 아버님이 깨어나셔야 해요. 그래야 알아요.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밤은 여기 계실 거죠? 네, 당연하죠. 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가 나갔어요. 가은은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밤 10시. 가은은 만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은은 문을 주시했어요. 도윤 씨가 다시 올까? 불안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가 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긴장했습니다. 문 쪽을 봤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세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혈압 체크할게요.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놀라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간호사는 만수의 혈압을 쟀습니다. 정상이네요. 보호자분,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제가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가은은 다시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가은은 의자에 앉아 만수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해독제가 몸속으로 들어간 지 4시간째였어요.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손끝에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저릿저릿했어요. 이게 뭐지? 만수는 손가락에 집중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움직여. 손가락이 움직여. 만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눈꺼풀도 느껴졌습니다. 무거웠던 눈꺼풀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침 9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여보, 밤새 있었어요? 네. 도윤은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링거를 봤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가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하시게요? 도윤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아빠 옆에 있을게요. 당신 회사 가봐야 하지 않아요? 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가은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도윤이 물러섰습니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도윤이 병실을 나갔어요. 가은은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켜봤어요. 도윤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가은은 따라갔어요. 도윤이 나갔습니다.
가은은 잠시 후 조심스럽게 따라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가은도 따라갔습니다. 병원 뒤편, 도윤이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검은 봉지를 꺼냈어요. 안에 유리병과 앰플을 꺼내 바라보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가은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손을 털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은은 기다렸어요. 도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재빨리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검은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유리병과 앰플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라벨에 미다졸람 그리고 베큐로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은은 정희의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가은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증거예요. 도윤 씨가 방금 버렸어요. 제가 봤어요. 정희가 봉지를 받았어요. 안을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다졸람, 베큐로늄. 정희가 가은을 봤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정말요? 네. 일단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정희가 봉지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경찰에? 가은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잠시 생각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직접 증언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하죠. 하지만 안 깨어나시면요? 그럼 이 증거만으로도 신고하도록 하죠. 늦어도 내일까지는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지켜봅시다. 해독제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니까요. 네, 알겠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은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만수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증거 찾았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가 사용한 약물들 확보했어요. 만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아지고 계시는 거죠? 느껴져요. 만수는 계속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눈꺼풀도 떨렸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래, 가은아. 아빠 깨어나고 있어.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제발. 가은이 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고 있었어요. 하루. 만수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만수는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명치료 중단 예정일이었습니다. 정희가 만수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기 회진 시간이었어요. 가은은 밤새 만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펠라이트를 꺼냈어요. 만수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을 비추려는 순간 만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만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떠졌습니다. 환자분?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만수의 눈동자가 정희를 향했어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보호자분, 정희가 가은을 불렀습니다. 가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만수의 눈이 가은을 향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작았어요. 가은이 만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희는 재빨리 만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 맥박, 혈압, 의식 명료합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이고요. 정희가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제 손 쥐어보세요. 만수가 손을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력도 회복되고 있어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희는 사무실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깨어나 진술 가능합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세원요양병원입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얼마 후 경찰 2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이만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진술 가능하십니까? 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제 사위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환자분 링거에서 진정제와 근이완제가 검출됐습니다. 이게 분석 결과입니다. 가은이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용의자가 버린 약병과 앰플입니다. 봉지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받아들었어요. 용의자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김도윤, 42살입니다.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곧 여기로 올 겁니다. 가은이 시계를 봤어요. 보통 이 시간에 와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이 병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긴장했어요. 정희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 2명은 문 옆에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이 말이 멈췄습니다. 만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인어른?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만수는 도윤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다 들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가 한 말, 전부. 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를 죽이려 했지. 아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경찰을 봤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장인어른을 돌본 것뿐이에요. 손 내미세요. 안 돼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2이 다가가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도윤은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가은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시죠. 경찰이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수갑찬 남자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병실 안에는 만수와 가은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나갔어요. 가은은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빠가 더 힘드셨죠. 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가은이 만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빛이었어요. 만수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 햇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살인 미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어요. 만수와 가은 그리고 정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어요. 약물 분석 결과, 약병과 앰플, 만수의 증언. 모든 게 도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만수는 재활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죠. 재활치료사가 옆에서 격려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앞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예쁘죠?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만수는 오래 바라봤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가은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빠, 오늘 재활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창문까지 걸어갔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도 웃었어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럼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응. 우리 집으로. 만수가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 일은? 전무님이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요. 난 이제 은퇴할까 봐. 만수가 말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뭐. 이제 쉬어야지.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행이나 갈까? 너랑 같이. 만수가 웃었습니다. 가은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같이 가요. 어디든. 일주일 후 만수는 퇴원했습니다. 한남동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만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정원이 보였어요.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차 한 잔 드릴게요. 가은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가은이 차를 가져왔어요. 잘 마실게. 만수가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은아. 네. 고마워. 정말. 만수가 딸을 봤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감사해요.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은이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만수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살아있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죽을 뻔했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딸과 함께 서 있습니다. 삶이 아름다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빠,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좋지. 가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은이 웃었습니다. 만수도 웃었어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딸과 함께 갈 여행이, 함께 나눌 시간들이,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